경기도 고양시의 외곽, 논과 밭이 드문드문 펼쳐진 조용한 마을은 늘 그러하듯 평온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아이들은 하굣길마다 둑방길을 따라 뛰어놀았다. 그런데 1992년 여름, 마을의 일상은 조용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제 흰탈 쓴 아저씨 봤어요. 저 따라왔어요. 처음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웃으며 넘겼다. 요즘 유행하는 만화의 장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아이가 같은 말을 했고 이번에는 울먹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라며 다그쳤지만 점점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가면 쓴 귀신이 우리를 쳐다봐요. 뒤에서 웃는 소리가 났어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논두렁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하천 근처에서 하얀 얼굴이 떠 있었다는 목격담이 마을을 돌았다. 사람들은 그저 괴담일 뿐이라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 여름 마을은 진짜 악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1992년 6월의 어느 날 중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하천 근처 둑방길이었다.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집으로 가겠다며 돌아선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출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몇 시간 뒤 둑방 근처에서 아이의 필통과 손수건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발자국도 싸운 흔적도 증언도 없었다. 단 하나 근처 논에서 작업을 하던 노인이 말했다. 잠깐 흰 얼굴이 논두렁을 지나간 걸 봤어. 너무 하얘서 귀신인 줄 알았지.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말했던 탈쓴 귀신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설마 그게 진짜였던 걸까? 며칠 뒤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같은 하천 근처에서 하얀 가면을 쓴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다가 사라졌다고. 경찰은 이제야 이 이야기를 단순한 아이들 장난으로 넘기지 않았다. 수사는 확대되었고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수색 범위가 넓어지던 중 하천에서 조금 떨어진 비닐하우스 하나가 수상하게 여겨졌다. 외부는 잡초로 가려져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먼지가 쌓인 내부에는 낡은 군복, 부서진 손전 등 어린이 장난감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하얀 탈이 있었다. 그것은 전통 가면극에서나 볼 수 있는 새하얀 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표정은 웃고 있었다. 눈은 찢어졌고 입꼬리는 귀에 닿을 만큼 올라가 있었다. 그 아래 작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현장에 수사팀이 도착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발견된 혈흔은 실종된 아이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곳이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캔커피와 음식물 포장지들을 통해 누군가 이곳에 장기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격적인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다. 마을 주변 혹은 근방의 외진 지역에 은둔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은 과거 병력이 있는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단독주택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는 40대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그는 과거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었고 군 복무 후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살아왔다. 이웃들은 그가 항상 밤에만 움직였다고 기억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수많은 소름 끼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옷장 안에는 다양한 가면들이 들어 있었다. 일부는 탈을 손수 만든 것이었고 종이, 석고, 천을 조합해 사람 얼굴처럼 꾸며져 있었다. 또 어린이용 머리끈, 교복 조각, 오래된 필통 등이 나왔다. 무엇보다 실종된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조각도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귀신처럼 몰래. 아무도 몰랐죠. 내가 거기 있는 걸. 그의 말은 흐릿했고 정신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이를 데려간 적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결정적인 유죄 입증은 어려웠다. 결국 그는 납치 및 위협,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실종된 여학생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잊지 못한다. 비닐하우스는 철거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싸한 기운이 느껴진다고들 했다. 그 이후에도 밤마다 하얀 탈이 떠다닌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밤에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어른들은 말한다. 그건 귀신이 아니었어.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지. 사건은 세월 속에 묻혀갔지만 그 여름날의 공포는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한 아이의 실종은 괴담에서 시작되었고 진실이 드러났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괴담은 때때로 경고였다. 우리가 무시했던 아이들의 목소리, 가볍게 여긴 소문이 진실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